이번에 강의할 제16강은 바로 귀중한 주옥이 구슬주자, 오곡자 이런 주옥이 보배인가, 아니면 훌륭한 신화가 보배인가 라고 하는 지극히 얕은 가치관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위 일국의 제왕이 귀중한 구슬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서경에서 말하는 완물상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구경하면서 노리게 삼으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러한 물건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명품에 대한 바로 정신이 빨릴 뿐이, 정신이 거기에 팔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완물상지라 하는 것입니다. 명품은 또다시 또 다른 명품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커가는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극히 소소한 문제가 역사의 한 토막으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흥 14년 병인에 제나라 위향의 보배는 훌륭한 신하 4사람에 두었는데, 바로 위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맹자에서 첫머리에 보이는 양해왕이 위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향은 제한공인데, 제한공과 지금 양해왕이라고 하는 두 임금이 여기는 두 개의 보배, 사람을 보배로 보느냐 구슬을 보배로 보느냐, 이 가치관에 의하여 나라의 강약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향의 이 10개의 구슬은 완물상지를 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구슬을 가지고 뜻을 잃게 될 뿐인데, 제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내 보배는, 훌륭한 신화는 바로 그 빛이 제나라 천리를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10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초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한 사람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나라의 4사람의 훌륭한 신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위왕 위향이 회전의 교활세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이 교회에서 사냥을 하느라고 두 나라 임금이 만난 것입니다. 사냥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자리여서 이런 말도 했다라고 미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위향이 말하기를 제나라 또한 좋은 보배가 있습니까? 그러자 위향을 무유로다 꼽다. 그러자 위향이 말하기를 과인은 국수소나 우리 위나라는 비록 적지만 오히려 경천지주, 이 말은 지름 한자된 구슬, 그러니까 이 촌이 3cm니까 이 3cm 되는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어떠느냐, 구슬이 어느 정도 귀중하느냐, 경천지주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게 뭐냐면 앞으로 수레 12개, 뒤로 수레 12개. 예를 들어서 수레 하나가 3m라고 한다면 12개면 바로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빛이 36m를 쏟아지고 뒤로도 구슬의 빛이 36m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조자인 것입니다. 수레를 전후로 하여 이 소리가 경촌지들을 딱 갖다 놓고 앞으로 12개, 뒤로 12개, 그래서 전후로 각각이 쓰인 것입니다. 앞으로 뒤로 각각 12성을 비출 수 있는 이런 구슬이 저에게 10개가 있습니다. 한 치짜리 구슬이 빛이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국인데도 이런 구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보다 더 좋은 구슬이 있겠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위왕이 뭐란 거는 과인지 소위 이보자는 여왕이 아니 과인이 보배로 여기는 바는 바로 양해왕과는 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신의 유 단자자니 저 신하 가운데 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수 남성이면 그로 하여금 남성을 지키게 하면 초나라 사람들이 불가미구하고 감히 노략질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상에 있는 12제후들이 모두 조회를 옵니다. 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저의 신하에 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수 고당이면 고당 땅을 그를 지키게 만들면 조나라 사람들이 감히 동쪽으로 하수에 고기 잡으러, 요즘 말로 하면 몰래 고기 잡으러 온 사람이 없고 또 내 관리에 건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수 서주면 그로 하여금 서주를 지키라 하면 지키겠다 하면 연인은 제북문하고 연나라 사람들은 북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올해도 태평무사하게 제발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연나라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런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조나라 사람은 서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 종자 70여가오 이사까지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주로 이사까지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70여가나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신하에 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비 도적이면 그로 하여금 도적을 방비토록 딱 그 일을 맡겨놓으면 도불 습유라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도 죽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스립니다. 차사신자는 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이 네 신하는 장차 술의 12채가 아니라 제나라 천리 땅을 비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특 12성절이요 어찌 특별히 12채의 수레를 비추는데 그치겠습니까? 해왕이 유참색이러라 해왕이 부끄러운 얼굴빛을 가지고 있더라. 마치 이것이 어느 부인이 돈 많은 부인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했다가 어느 부인이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해갖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낳는가 훌륭한 자식이 낳는가 그런 아냐의 아들하고도 비교해봐도 우리는 우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히 뭘 점칠 수 있느냐. 제 나라와 위나라가 앞으로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약하게 될 줄을 미리 점쳐할 수 있다. 서경에서 보면 완인상덕이요. 사람을 가지고 놀면 덕을 잃은 것이고 물건을 가지고 놀면 뜻을 잃은다 하니 위향이이지라. 이것은 양해왕이 이런 것을 했다. 완물상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 대학에 보면 초국은 무이보요 초소의 왈 초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유선을 위이보라 하니 오직 선한 사람을 저희는 보배로 삼습니다 라고 했더니 위양이지라. 바로 제 위양이 이것을 본받았다. 이지란 말은 주역에서 본받다. 이걸 본받아서 이렇게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위양은 불유보득기인이라. 바로 이 제위양은 그 보배로 그 신하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한 뭘 했느냐. 우팽 아대부 봉직묵하며 또한 아대부를 처형하고 직묵대부를 봉하여 주는 신상필벌을 했다. 그리고 차심의 용인하니 이렇게 신상필벌에 공정한 마음 또는 공명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심어 용인하니 또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이렇게 잘 살펴서 하니 자, 책목소기 일강야라 이것 때문에 제나라는 날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 이랬던 제나라가 제나라 망할 때 제나라 왕 건인데 그때 이름이 이 사람이 공이라는 땅에 진시황에 의하여 맹겨지고 소나무 숲 사이에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마지막 임금이 그 후손은 지금 이 말을 말한 것입니다. 제나라 마지막 임금인 건이가 그 후손 마지막 임금이 불호 간인지 개이 간인의 계책을 깨닫지 못하고 소위 연행책을 썼던 장이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하들이 다수 감금하여 이간시키는 돈, 요즘 말로 하면 정치 공작금이에요. 정치 공작금을 제나라 신하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나라에 왕분이라는 장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졸지어 망하니 갑자기 제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제위안과 같은 임금이 있던 나라가 바로 뒤로 한 130년이나 그 뒤에는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일제하라 바로 저 하나의 제나라인데 저 하나의 똑같은 제나라련만 전이 시민이 강하고 앞서에서는 이렇게 신하를 잘 살펴가지고 등용함으로써 제나라가 강성했는데 제나라 막판에 이르는 뒤에는 사람을 살피지 못하고 나라를 잃게 된 것이다. 이게.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제나라를 놓고도 흥망이 달라진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요 국가자 가불감지야 나라를 가진 제왕이라는 것은 가히 이런 점을 거울 삼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신하를 잘 쓰고 보배로 여기면 나라가 흥성하고 반대로 사람을 잘못 보고 지금 신하들이 정치 공작금을 진나라의 정치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제왕 건에게 헛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알지 못해갖고 당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제나라는 망해간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신부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래가 재상이 되었을 때 나라가 다스려지고 바로 정치가 한나라가 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부래는 어떤 학파였냐면 황로혁명을 주장하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으로 이 한나라를 잘 잡고 바깥으로 외교를 잘 해서 부국강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런 임금이라는 것은 웃는 얼굴도 조심해야 되고 찡그린 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실해야 돼요. 찡그린 데는 찡그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웃는 데는 웃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한 번 잘못 웃고 한 번 성내면 그 아래의 백성들은 더 심하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웃음과 하나의 성내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부래가 황로혁명지약으로 정치와 외교를 하는 거. 한소우가 신부래로서 재상을 삼았다. 이게 표제. 그러면 어때서 재상을 삼았느냐? 신부래는 정나라의 미천한 신하로 고귀한 신분은 아니었다. 그는 황로혁명하야 황로혁명학을 배운 사람이다.
자, 황노혁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황노는 황제 노자지서인데 이것이 동시에 황제는 병법도 되지만 노자지서가 있는 걸로 보면 이건 도가 사상이에요. 황노는. 자, 또 한 예문지에 보면 우유법가하니, 그래서 황노는 도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가예요.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명가예요. 그러면 법가와 명가는 뭐냐? 법자는 형자, 명가는 명자. 바로 여기인데 법가는 다 아니까 말할 게 없고 명가는 뭐냐? 이게 변증 논리예요. 우리는 이 변증 논리를 달리 말하면 궤변가라고 말해요. 그게 장자에서 나오는 해시라든지 공손용과 같은 사람들. 이게. 이런 등등의 궤변론자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유가의 사상으로 정치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서 바로 한소를 찾아갔는데, 벼슬을 달라 찾아갔는데, 소호가 용이 상하여 소호가 그를 등용하여 재상을 삼아가지고 안으로는 바로 이 정치를 잘하고 안으로는 정교를 닦고 바깥으로는 제후에 응한다는 외교예요. 이런 외교를 잘하니 15년 만에 신불의 몸이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국지변강을 해서 한나라가 어엿한 제후의 나라로서 신불의 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신관이 그래도 이렇게 공명정대해야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에요. 한소우가 신불에게 말해요. 법도는 심히 행량이다. 법도란 것은 심히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니까 신불애가 말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경공이 여상하고 그 공을 잘 살펴서 상을 줘야 하는 것이고 인능이 수관이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벼슬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바로 인재를 등용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군이 오늘날 지금 임금께서는 설법도의 법도를 마련해 놓고서도 이 여기에서 말한 법도라는 소개가 뭔 뜻이 들어있냐면 공명정대한 법을 마련해 놓고서도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좌우의 청, 여기에 청자가 부정한 청탁이에요. 좌우 신하들의 부정한 청탁을 청자, 들을 청자는 들어준다는 따라주니 이 소리예요. 차소히 난행자라 쉽게 행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이래서 법이라는 것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공정한 법을 마련해 놓고 정작 하실 때는 옆에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하면 다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법이 행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월 오 작은 이래로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지 행법을 내가 법을 행할 줄 알겠다. 네, 이제는 공정하게 하겠다. 과인이 해청의요 과인이 어찌 부정한 청탁을 이제 따르겠느냐. 앞으로 절대 않겠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부국강병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자, 한소는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훗날은 어땠느냐. 신불애가 이번에는 부정한 청탁을 한 거예요. 신불애가 신자가 상, 청사, 기, 종형이러니 일찍이 자기 그 사촌 형님을 벼슬 하나 달라라고 여기에 청탁을 했어요. 소우 부르라. 이번에는 소우가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허락질 안 했다. 그러자 신자가 유온색이언을 신자가 원망하는 기색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면 우리 사촌 형 하나쯤은 벼슬 줘야지. 그러자 그때 소후가 뭐란 거는 소위하거 자자난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소위학 배우는 바는 내가 자네 말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스승으로 삼으면서 배우는 것은 여기 치국양언을 나라 한번 잘 다스리고자 해서 내가 너의 말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금 장청 자지알이 폐 자지수로와 그러면 오늘날 지금 장차 여기에 알자가 사자를 붙여서 사적으로 찾아뵈다가 사적인 청탁을 사하리라 그래요. 이제 장차 자네의 그 사적인 청탁을 내가 따라가지고 자네의 술이라는 것은 뭔 술이냐? 치국술이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술이고 이 치국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자네의 그런 술법을 이런 법을 그건 버리란 말이냐. 언제는 실컷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라고 나한테 가르쳐 놓고 어떻게 이런 부정청탁을 할 수 있네요. 자, 이 기행 자지술이 이미 나는 그 자네의 공정한 정치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자네의 그 사적인 청탁을 버려야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상교인에 자네가 일찍이 과인 나를 가르쳐 말할 적에 수공로하고 공로에 따라서 닦아가고 차제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벼슬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게 공정한 법이다. 그런데 금류 소사 구한이 오늘날에는 지금 자네가 사적으로 나에게 요구한 바가 있으니 장해청과 장차 어떻게 당신의 말을 따라줄 수 있느냐. 앞에는 실컷 그런 짓도 하지 말라고 나한테 말해놓고 그러자 신부래가 내 피사청지할 이의 집으로 피하다 조정에서 물러나가지고 잘못을 죄를 청하면서 구는 진기 있냐로소이다. 우리 임금께서는 참으로 그 훌륭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감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가장 명철한 임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벌을 제정하는 데에 곤징의 도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곤징으로 인해서 언제나 공명정대한 마음을 보여줘야 정치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상필벌이라 하는 거 바로 이것은 공명정대한 마음이고 공명정대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 거라고. 이러한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바로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고장난 저울처럼 아무리 정확하게 달려고 해도 시행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정치 역시도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정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